옛날 옛날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어요. 그런데 이 형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형제들한테 재산을 비슷하게 나눠줬어요. 뭐 형이라고 더 많이 주지도 않고 동생이라고 덜 주지도 않고. 그래서 형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도시로 갔어요. 도시로 가갖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받은 재산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어요. 동생은 부모가 사는 고향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. 그런데 뭘 해도 안 돼요.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하나도 못 거둬들이고, 또 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 뭐가 안 되고 자꾸 뭐가 안 되니까 부모님이 주신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탕진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느덧 결혼을 하고 계속 그렇게 불운이 겹치니까 어느 날은 식구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먹을 거리를 걱정하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 동생이 한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시에 있는 형님한테 가서 먹을 거리를 좀 구해야 되겠다. 사실은 그렇게 하기 싫었어. 근데 어쩔 수 없지, 아빠니까. 그래서 이제 도시 형님한테 갔어요. 그래서 여차여차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먹을 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형님이 그럼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라. 그러면 먹을 것을 나눠주겠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그날부터 동생이 모습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. 막 말을 목욕을 시키고 장작을 패갖고 오고 마당을 쓸고 막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. 그래서 며칠이 딱 지났네. 그랬더니 형이 빵 한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. 나쁘다. 너무 서운해. 그런데 어쩌겠어. 형이 그거라도 주니. 그래서 형한테 감사하게 잘 먹겠다고 인사를 하고 탁 돌아서려고 하니까 형이 아우를 탁 부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마침 내일이 내 생일이니까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저녁 초대를 해줬어요. 근데 막상 빵 한 덩이가 받아가지고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녁 초대를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른 집에 와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어. 그랬더니 부인이 빵 한 덩어리에는 조금 서운했는데 맛있는 저녁을 초대해 준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식구들이 이제 도시에 있는 형 집에 갔어. 형 집에 가니까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맛있는 음식이랑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그 순간 이 동생 부부들이 이게 좀 그랬어. 자기네들이 막 옷차림도 누추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섞이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움츠리고 서 있으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주인님의 동생인지 모르고 그냥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음식을 하나도 안 나눠줬어. 그래서 쫄쫄 굶고 그냥 집으로 왔어. 근데 집으로 오기 전에 이 동생이 또 형님한테 가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집으로 털레 돌아오는데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배 쫄쫄 굶고 오는데 남편이 또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너스레로 달도 밝은데 우리 그냥 가지 말고 노래나 한번 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아우 그렇게 얘기한 남편 막 지어받고 싶잖아요. 꼴보기 싫지. 배고픈데 뭔 노래야. 무슨 노래냐고 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하라고 막 욱박을 지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머쓱해가지고 자기 혼자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따라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따라하나? 그러면서 여보 내 노래를 지금 따라하오?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노래를 따라하냐고 하기 싫다고 얘기했는데 막 이러는 거야. 근데 이상해. 노래를 막 부르면 또 누가 막 뭐하는 걸 따라하는 것 같아. 조금 있으니까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주인님 따라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. 제가 기분이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게 됐다고. 동생이 깜짝 놀랐어. 너 누구냐?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바로 주인님의 불운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 말을 동생이 딱 듣자마자 어이쿠 그래. 그래서 네가 있어서 그동안 내가 뭘 해도 그렇게 안 됐구나. 아휴 어쩌지 그러니까 이 불운이 또 얄밉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. 기분이 이럴 때는 가서 술 한잔 하는 게 제격이에요. 술이나 한잔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. 그랬는데 동생이 그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래 가자. 그래서 그날부터 주야장창 술만 마셨어요. 없는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. 그럼 남한테 꼬기도 하고 아니면 그나마 남아있는 집안 세간살이 하나
하나 둘 다 갖다가 팔아가지고 술집에 돈을 다 주는 거예요. 그랬더니 부인이랑 자식들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. 그래서 부인이랑 자식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디 가서 술을 먹을 수도 없어. 누가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돈 빌려주지도 않고 술집에서는 쫓아내버려. 그러니까 이 불운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을 데리고 놀아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심심하거든. 그래서 한날은 꾀를 냈어. 그래서 동생한테 주인님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하고 이제 불운이를 탁 따라가 봤어. 그랬더니 불운이가 어디를 가서 구둥이를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큰 바위를 걷어보라고. 그럼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가 있을 거라고. 그걸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동생이 뭐 그냥 한번 속은 듯이 들어보자 싶어서 큰 돌덩이를 탁 드러냈더니 정말 그 구덩이에 금화, 은화, 막 보석이 가득가득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정말 남김없이 다 갖고 왔어. 그런데 그러면서 이 동생이 구덩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불운아, 그런데 이상한데 저기 안에 하나 남아있는 게 금화도 아닌 것 같고 다이아몬드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까? 그랬더니 불운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. 그리고 구덩이로 슬금슬금 오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구덩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동생이 엉덩이를 발로 팍 차가지고 구덩이 속에 불운이를 확 쳐박아 버렸어요. 그리고 얼른 그 옆에 있는 큰 돌덩이를 입구를 탁 막아버렸어요. 그랬더니 불운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. 주인님 나 좀 꺼내줘요 막 그랬는데 이제 동생은 그 소리를 듣지도 않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 켜낸 그 금화와 온갖 보석으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래서 팔도에 나가 있는 가족들을 다 불러들였어요. 그래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막 살고 있었네. 그런데 꼭 이런 소문은 저기 도시에 있는 형한테까지 가게 됐어요.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됐겠어요? 궁금하지. 잘 산다 하니까. 그전에는 왜 안 궁금했어?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고 동생이 집으로 왔어요. 집에 딱 오니까 집부터가 자기 집보다 몇 배는 더 큰 거야.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동생한테 또 이렇게 물어봐요.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니? 그랬더니 착한 동생이 또 다 이야기했어요. 불운이를 떨쳐냈더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. 그럼 그 불운이는 어딨니? 그러니까 저쪽 구덩이에 내가 파묻어놨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배가 싹 아프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걸음이 불운이가 갇혀있는 구덩이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막 들어가지 입구에 갔는데도 막 불운이가 살려주세요, 꺼내주세요, 쌩 난리를 지르는 거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형이 그 돌덩이를 들었어요. 그랬더니 솟구쳐 오르는 불운이가 어디로 갔겠어요? 큰형의 어깨에 탈싹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큰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. 불운아, 빨리 동생 집으로 가. 쟤네들 너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. 빨리 가. 그랬더니 불운이가 막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? 오늘부터 내 주인님은 형님이십니다. 그러면서 꼼짝달싹도 안 하고 형님 어깨에 붙어가지고 그날부터 불운이가 살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형님이 어떻게 됐겠어요? 형님이 그날부터 또 술을 주야장창 먹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많던 재산을 또 다 잃을 정도로 술을 먹었어요. 그랬는데 어느 날 이번에는 형님이 불운이에게 불운아 우리 심심한데 오늘은 술 먹지 말고 술래잡기나 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운이가 예 좋아요. 저는 주인님이 어디를 숨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 이제 술래잡기 한다 시작 해서 형님이 꽁꽁 숨었는데 불운이가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형님이 이렇게 얘기해요. 불운아 이제 네가 숨어보렴. 내가 찾아볼게. 그런데 너 저렇게 수레바퀴 같은 조그만 틈에도 너 들어갈 수 있니? 그랬더니 그건 껌이죠 껌. 한번 해볼까요? 그러고 불운이가 그 수레바퀴 조그만한 틈으로 쏙 들어갔어요. 그랬더니 찰나를 안 놓치고 그 형님이 그 수레바퀴를 꽁 막 묶어버렸어. 못 나오게. 그랬더니 또 불운이가 난리가 났겠죠. 살려달라고 또 거기서 이렇게 대보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. 형님도 그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 수레바퀴를 큰 연못 속에 가지고 가갖고 붕 하고 빠뜨려 버려요.
그래가지고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. 내 동생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지. 그러면서 그때부터 불운이를 떨친 형님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옛날보다 더 큰 부자가 됐대요. 그래서 이번에는 형제가 나란히 부자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요.